영식을 조금 더 전부터 좀 봅시다. 영식. 이렇게 역대급 캐릭터가 될 줄은 몰랐죠. 보고 가자. 세 번째 남자. 등장할 때 뭔가 단서가 없었나? 우리가 놓친 게 없었나? 한번 좀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영식 같은 분, 뭐 영식 씨가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건 영식 같은 스타일의 분들을 볼 때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단서를 한번 좀, 아무튼 그 현장에 돌아가서 놓친 단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어쩌면 첫 번째 등장을 너무 안일하게 넘겼을지도 몰라.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식, 세 번째 남자. 봄봄봄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왔구나. 찐 사랑에 눈을 뜨다. 수뇌보 경적을 우리러 온. 경적이야. 아, 경적이란 말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군요. 찐 사랑에 눈을 뜨다. 수뇌보 경적, 경적. 이제 저 경적이란 말을 항상 경각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다시 보니까 새롭죠. 아, 이렇게 등장을 했었구나. 영식님하고는 엮여도 뭐 크게 문제될 거는 뭐 관계에 따라서는 없을 수 있는데, 영식님이 담대하지 않고 조금 이기적이고 그런 면을 이제 알고 만나면 되죠. 내가 이제 저 사람의 감정적 타깃이 된다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스타일이 좋으신데요. 영호는 이제 운동을 했을 것 같다고 하고, 정적이 3초를 넘어가면 못 견디는 성격이래. 아, 그래서 친구들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지 마라. 친구들이 있군요. 그쵸. 좋은 친구들이 있네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런 조언을 받아놓고 친구들이 좋은 조언을 해줬잖아.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터트려 버렸죠.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는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애들이 있죠. 그냥 뭐 친구끼리는 뭐 만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성 관계일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지. 저랑 반대다. 전 잘 끼어들려고 그러고. 지금 반대죠. 이게 그렇게 반대가 아니라 지금 영식은 말을 하지 말라 소리를 들었으니 밖에서 말이 많았단 얘기고, 말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영호는 말조심을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 끼어들려고 그러고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영호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영식에게 맞춰주는 거였어. 그럼 저랑 다니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짜장 먹을 때까지만 해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내면은 넘사벽이었고, 오히려 영식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이제 영수랑 비슷하고, 영수와의 사이에서 경쟁의식, 삐진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폭발의 장작이 되었죠. 3초 이상 입을 가만히 쉴 수 없는 남자. 연애 경험은 3번이나 했어요. 마지막 연애는 2년 전이었고, 스쳐 간거 말고 정확히 3번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쏠이 아니라고 의심하지만 어쨌건 모쏠이 아니래요. 가장 짧았던 거는 2주, 가장 길었던 거는 6개월. 이 정도면 다른 기수에서 모쏠 기준에 부합해요. 19영철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짧게 만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 12기 때도 여성 출연자분들 중에는 6개월까지는 아니어도 한 2개월 사귀신 분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솔직히 2주는 빼야지. 아니 뭐 2주를 사귀었어도 사귈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3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2주가 들어간다는 건 정확하지 않게 영식 씨가 원래 나는 연애를 많이 했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오늘 스토리에 본인 못쏠 찐따라고 스스로를 자칭했군요. 그때 모습 개선해가며 살 테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 어떻게 보면 영식 씨는 좋은 전략을 택했네요. 이걸 토대로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귀자고 하고 데이트도 했지만 그 당시엔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지금 연애 감정인지 메마른 상태고 그래서 솔로 나라인데, 난 그래서 이때 영식 씨가 스스로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재치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난 진짜 재밌는 사람은 아닐까? 기대했죠. 이상형은 잘 웃어주고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는데, 그래서 연애하면 올인하는 스타일. 올인할 것 같아요. 다른 게 안 보일 것 같아. 근데 이 영식 씨 이제 뒤에서 행동들을 보니까 이건 아마 다음 회차 정도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영식 씨는 사람 말을 진짜 안 듣더라고요. 그냥 가브리살 목살 헷갈리는 그 정도로 안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처음에 결론 내렸던 내용대로 상대 말을 그냥 해석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 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때 우리가 1화 때 예고가 나왔었는데, 사랑의 열병, 밥이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런 건 거짓으로 자기가 그렇게 점수를 깎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지. 왜냐면 뒤에서 멘탈
그나마 정신 돌아오고 자기가 사과를 하긴 하니까. 영식을 이렇게 울린 그녀 이제 우리는 알죠? 다른 지역으로 자기가 전출 가능하다라고 사람들 질문에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상경도 가능하냐라는 말에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자기는 전출이 가능하다 해놓고 그러면 서울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상경 물어봤는데 갑자기 데이트로 대답을 해. 이런 것들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저 때가 시작이었고 영식 씨가 처음에 영자 씨를 원했어요. 옥순 씨를 바라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영자 씨에게서 선택을 못 받고 이때 영호 씨와 같이 고독짜장을 먹었죠. 작은 별이었기 때문에 옥순이 기억났고 그래서 오늘 밤 영식의 대화 타겟. 뒤에서 영식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옥순을 처음에 알아봐서 옥순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다? 아니죠. 옥순을 처음에 알아본 게 아니라 옥순이 영식을 알아봤지. 물론 옥순은 모든 남자를 알아봤지만. 그래서 사람들 다 돌아오고 혹시 영자님 아니면 영숙님 이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해. 그러니까 영호가 장난인가? 저거 장난이겠지? 야, 한 명만 해, 한 명만. 그래서 다시 한번. 둘 중에 좀 안 피곤하신 분? 한 명만 하라는 말 안 들려. 난 이때 그냥 멀어서 안 들린 줄 알았는데 영식은 원래 남의 말을 안 들어. 그쵸? 지난주에 영식이 영수 때문에 긁혀서 저랬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정말 영수를 대놓고 이제 영수한테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오면서도 와서 옷 좀 편하게 갈아입고 근데 편하게 갈아입고 하는데 영호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영식이 옥수님 보고 먼저 얘기할 거고 나머지 분들 한번 보고 그러니까 영식은 지금 나는 솔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 보려고 하고 있어.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순애보는로 시작한 거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영호가 안타까워서 너무 바로 가지 마요. 데이트도 에너지 쓰는 거니까. 근데 네가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어쨌건 옥순이 에너지 쓰고 왔으니까 조금 정비할 시간을 줘라. 근데 나는 기다리는 나 지금 에너지를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호가 차분하게 설명해. 그것도 너무 자기 입장이야. 그러니까 영식은 자기가 순수한 시골 총각이어서 뭔가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순수한 시골 총각은 상대 말을 못 듣나요? 아니죠. 상관없는 속성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끝나고 수의사 머리 좋은 분 국가대표 비교가 돼서 자괴감이 이제 속상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자괴감 때문에 노력하는 청년인 줄 알았지. 그래서 차 열심히 제가 닦아놨는데 이것도 드립에 일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자기의 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슬픈 거였어. 차를 닦아놨는데 내 차에 아무도 안 오다니. 옥순이 좋은 이유는 일단 예쁘고요. 그리고 자기는 열려있다 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뭐 한 번씩 해줬겠지. 여기서도 실은 옥순이 뭐라고 하니까 여자들 다 불러가가지고 심지어 3명째 불러서 슈퍼데이트권 여러 개 따면 영숙님한테 쓴다. 영자님한테 쓴다. 정숙한테도 어장한테 그 얘기까지 다 하고 있었지. 영자까지 불러서 영철이 옥순하고 얘기하고 오니까 영수가 누구랑 얘기했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밀려 있으면. 그러니까 영수가 영자에게 갔다 왔고 영식은 계속 옥순 옆에 있었던 이유는 영수가 더 빨리 앞서간다고 생각했고 중간에 내가 밀리나 하면서 서운함이 더 커져서 다른 데를 알아본 거지. 실제로 영수나 영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행동 패턴은 거의 비슷하죠. 영식이 영수에게 지금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계속 긁히고 있거든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더 자기의 어떤 면을 상대에게서 보면 더 불쾌하잖아요. 유독 짜증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내가 놀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어? 그러면 쟤가 짜증나. 내가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은데 쟤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나태하다고 짜증나고. 영수랑 영식은 실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고 서로 유사하죠. 아침부터 영식은 요리를 합니다. 이때 요리하는 모습까지만 봐도 뭔가 노력하는구나 했는데 영식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결이 좀 달랐어. 보통 요리를 하는 사람은 어쨌건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자기가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쨌건 남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영식은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 내가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앞에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이제 소탐대실 하는 사람이죠.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어제 그런 이유가 지금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부터는 이제 영식 폭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영식은 옥순한테 이걸 주려고 만들고 있단 말이야. 달걀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우가 누구 주려고 했더니 이제 그건 비밀. 뭐 뻔히 나오는 거를 저게 이제 지금
까지 영식을 생각하면 저게 진짜 비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버너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에서. 근데 저게 화력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 옥수님 아니야? 거기서 표정하고 침묵해버리는 걸 보면은 자기 정보는 절대 주지 않고 남의 거는 얻는 게 당연하고, 왜냐면 자기는 순수한 시골 총각이니까. 그게 자기를 약하고 순수하다는 포지셔닝을 해놓으니까 남의 거를 가지고 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영수가 찾아갑니다. 또 지금 돌아보고 작은 별 고립. 작은 별은 영식의 드립이었는데 이제 뭐 영수도 묶여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자라는 말에 오케이 확인했어 하고, 영수연님, 옥수님 방금 하면서 영수에게 옥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영수는 지금 옥순을 못 만나고 와서 시무룩해니까 여기서 영식이 물어보는데 영수는 그냥 시무룩해서 하는 말일 거야.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해. 아니, 신중하게 분석이 아니라 영식이 왜 계속 쌓여왔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건 봐야 돼. 언제 나온대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영식은 영수에게 계속 그 형님이니까 그 서열이나 책임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영식에게 마음속에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지. 그래서 그러면 대기번호 그러면 형님 얘기하고 제가 다음에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옥순 씨가 이제 너무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식 씨가 내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하면서 지금 뭘 기다렸어? 영식은 아침부터 옥순만을 위한 요리를 해놓고 기다렸잖아요. 영식은 다 같이 먹을 요리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영식은 자기가 옥순 주려고 지금 계란말이를 아침부터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옥순 오자마자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망부석처럼 기다렸어.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옥순이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영식이 일어나서 망구석처럼 기다렸어 하면서 계란말이 주려고 일어났어 하고, 영식이 지금 옥순한테 왜 이제 왔어? 계란말이 주려고 기다렸어. 근데 영수가 영식 관점에서 옥순 왜 이제 왔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옥순과 영식 시선 사이로 끼어들면서 요구르트 따로 빼놨는데 라고 하면서 영식의 말을 가로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벌써. 인터셉트. 그러니까 지금 영식은 빨리 이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계란말이를 줘야 되니까 나오고 있어. 근데 영수가 계속 지금 옥순한테 방에 따로 요구르트 빼놨다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에서 거의 이제 옥순이라는 공을 뺏으려고 지금 양쪽 팀에서 달려드는 거지 지금. 저기서는 요구르트라고 하고 나 아침에 달걀말이 해놨는데 계란말이 해놨는데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영수가 인터셉트를 해버리니까 지금 영식이 생각하는 상황은 뭐예요? 나는 옥순과 단둘이 내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둘이서 꽁냥꽁냥 하고 싶어. 근데 그 중간에 영수가 컷 해버렸어. 근데 아까 영수 형하고 요구르트도 먹어야 되면 그거 먹고 오든가 막 하면서 말이 막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계란말이를 들고 다 같이 가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자기 거 뺏기는 거 싫어하는 영식인데 자기가 아침에 열심히 구운 계란말이를 옥순만 먹는 것도 아니고 영숙만 추가한 것도 아니고 영수가 먹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냐고. 영식 입장에서 다 같이 가자는 말은 옥순이 했어요. 영식이 지금 보면 자기가 이렇게 좀 서운한 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영식 입장에서는 이게 영수가 진짜 눈치 없이 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란 말이야. 계란말이도 했어? 라고 옥순이 물으니까, 그래서 영식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여기서 옥수는 영숙이 자기 말동무도 하고 자기 때문에 좀 늦게 와서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과일도 먹고 할 때 못 먹었으니까 그냥 계란말이 같이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영수가 끼어버리게 생겼거든. 영수가 아니야 먹고 와, 내가 그러면 요구르트는 뭐 이따 먹어도 되니까 하면서도 좀 빠져주길 바랬을 거야. 영식 성격을 보니 씩씩거릴 일이 되는 거예요. 영식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 결과에 주 책임자가 중요한 거지, 프로젝트 할 때 옆에 와가지고 간섭하고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 소재. 계란말이의 책임 소재는 나여야 돼. 예의의 차원과 책임의 차원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다 함께 먹게 된 영식의 달걀말인데, 영식 씨가 그렇잖아도 이것저것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영수에 대해서. 그래서 다 같이 먹게 돼가지고 이게 영식한테는 지금 굉장히 긁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다음 날인가 우리가 어제 본 회차에서 이거를 막 쏟아내잖아. 이게 저때 영식 씨 삐졌겠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며칠째 마음 안에 담고 있다가 술자리에서 터트릴지 몰랐어. 그래서 이거 하면서 몇 개 주워 먹었어. 그러니까 영식 씨는 지금 보면 저기 계란말이가 많지도 않아. 피자 한 2조각 정도 양이야. 1인분이야 1인분.
그러니까 저거는 영식 씨가 그냥 살짝 음식 솜씨도 좀 뽐낼 겸 그러려고 한 거야. 옥순 먹으라고. 그런데 저거를 지금 4명이서 먹게 되니 지금 눈치 없는 영수 지금 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이 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저게 빡치지. 그쵸? 그러니까 나 이거 하면서 몇 개 주워 먹었어. 내가 좋아하는 옥순만 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옥순 많이 먹어. 그래서 옥순도 알고 있죠. 누가 한지 알아. 아까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영식 칭찬해 주려고. 누가 했어? 이러면 칭찬을 해주는 거야. 아, 맛있다. 그래서 요리도 잘해? 뭐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뭐 된장찌개, 김치볶음, 닭볶음밥 이러면서 이때 김치볶음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영식 씨가 따로 불러서 먹을 거니까 이때 김치볶음밥 내일 먹자고 했다가 소고기 묵구로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모이기 전에 이 시간쯤으로 해서 내가 찾아갈게. 근데 그것도 안 찾아가. 그래서 이때 표정만 봐봐도 어때? 옥순이 아 그래 참 친절하구나. 자상한구나. 그래서 여기서 영식이 영수 눈치를 봐요. 영수님도 하려면 그 전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영수가 굉장히 거슬리고 서로 이제 이걸 경쟁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평소라면 신경 안 쓰는데 영수도 그 1대5 데이트 가가지고 자기가 좀 된다 싶으니까 거기서 의욕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냥 딱 올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철이었어. 영수가 아니고 상철이었어. 그러면 아 아니야 네가 했는데 먹고 와야지 하고 빠졌겠지. 근데 영수 씨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영수가 이기적이고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거울 같은 존재야 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에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영수가 이제 후비적거리면서 하는 게 자기는 요리도 못하고 조금 꼰대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됐고 남은 거 내가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영식 입장에서는 지금 영수가 이걸 농담처럼 하는 말일 텐데 영식 입장에서는 나는 김치볶음밥을 옥순이랑 먹을 거고요. 그 전에 뭐 먹으려면 먹고 그랬는데 됐고 남은 거 내가 먹으면 안 되냐? 그거를 그냥 농담처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만든 요리를 옥순 주려고 만든 요리를 옆에서 먹고 이 자리를 뺏고 있으면서 또 남긴 거 먹으면 안 되냐 이러고 있으니 영식 입장에서는 영수에게 지금 계속 긁힌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저거를 쌓아두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영수도 영식에 대해서 쌓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나는 요리 못하지만 맛있는 거 먹어줄 수 있는데 남은 거 이러면서 그러면 영식은 옥순에게도 요리를 해주고 영수에게도 요리를 해줘야 돼? 지금 영식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영수의 행동들이 거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식 입장에서는 영수에게 열이 받았어요. 영수에게 열이 받은 상태야. 그러면서 얘기를 좀 돌렸어. 여기서는 2번 연속 여자가 선택하는 거 아닐 거야. 내가 이미 짜장 2번 먹었고 내가 짜장 3번 먹게 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어때 짜장 1번 더 먹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옥순이 농담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때 영수가 한마디 거들어. 이번 기수 최초 타이틀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이 상황이 옥수는 영수를 선택을 해서 짜장을 안 먹은 상태예요. 근데 영식은 짜장을 먹었단 말이야. 옥순이 선택을 안 해줘서. 근데 여기서 옥순이 농담을 했어? 근데 거기서 영수가 이번 기수 최초 타이틀의 저 의미가 이번에 영식이 짜장 3번 먹는 거 보는 건가? 자기는 짜장 안 먹어놓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영식이 진짜 삐져버려 여기서 확 굳어버리거든. 옥순에게 빡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수에게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옆에서 깐죽깐죽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지. 영식의 성격을 아니까 저 장면이 얼마나 빡쳤을지가 지금 다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가자고 하고 와가지고 접해서 저렇게 깐죽대고 있는 지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짜장 3번 먹는 타이틀 한번 만들어 보자고 깐죽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영식이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옥순 씨가 이거 씻어야지 내가 할게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영수가 옥순 옆에 붙어서 설거지를 합니다. 생전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이 여기서 붙어버리니까 영식은 지금 자기가 죽 서서 개중꼴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란말이 하고 실컷 다 했는데 영수한테만 좋은 거 해준 거 같은 거야 지금. 영수한테 지금 싹 뺏긴 느낌이야. 그러니까 영식 서운해가지고 뾰루퉁한 상태로 그냥 내려가자 먼저 갈게요 하고 가버리는 거지. 이게 영식 씨 같은 성격에 이렇게 섬세하고 담아두는 영식 씨가 이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지. 영식 입장에서는 지금 영수가 반칙했다고 느끼는 거거든. 여기서 뭐 광수랑 나가는 거 보고 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수한테 와가지고 11시에 영호랑 옥순이랑 만나기로 했대요. 그걸 또 영수한테 얘기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밥 주기로 했대. 이것도 잘못 전달했지. 커피인데. 근데 여기서 영식이 또 말하니까 영수는 내가 그거 같이 얻어먹어도 되나?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영수는 전적이 있어 지금. 같이 얻어먹었어. 같이 계란말이 했어? 같이 얻어먹어도 되나? 같이 가서 먹나?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영수도 눈치 없고 똑같아. 그냥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덜 드러나는 거지. 영수는 지금 진심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건 형님 자유죠. 그러니까 지금 영식에게 영수는 언제든 같이 얻어먹으러 오고 반칙하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영식이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맞아. 근데 영식이 보기엔 영수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들이 보기엔 영식만 그런 사람인데 영식이 보기엔 자기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수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영수를 이기려면 이런 이기적인 전략을 써야 되는 거야. 영식은 옥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영수가 끼어들기 전에 뭐라도 막 해야 돼. 뛰어가서 막 해야 되고 누군가 끼어들지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이기적으로 막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옆에 붙어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옥순에게 어안이 벙벙 할 때도 다른 사람 할 때 얘기랑 영수가 있을 때 얘기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데이트를 나 선택해준대. 그래서 어안이 벙벙 얘기만 하는데 옆에 영수가 있을 때는 거기서 약간 올라가. 뭐라고 올라가냐면 내가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할 때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옥순 씨가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데 이때 한 말은 누가 저를 만나보자고 합니다. 만나보자라는 식으로 살짝 조금 포장이 돼. 영수 앞에서 그걸 좀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 영수한테 지기 싫어. 영식 입장에서는 영수가 끼어들고 이기적이고 이 뒤에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반칙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불을 부어버린 사건이 여기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옥순이 와. 이제 1대5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때 영수가 말해. 장유유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아니 뭘 까는 소리예요. 지금 뭐 장유유서야 여기 뭐 나이 순으로 결혼합니까? 라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영식 입장에서 생각해봐. 옥순이 난 너랑 데이트할 거다 라고 영식은 기억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억이지만. 그런데 영수가 지금 또 인터셉트를 하려고 장유유서 가능하냐? 이렇게 되니까 영식은 뺏길 수 없는 거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옥수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지켜야 되잖아요. 영식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그래? 이 방해꾼. 이게 영식 관점인 거야. 이게 발작 버튼이 계속 쌓여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장유유서 말 들으면서 영식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식이 이거 듣고 지금 영수 보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영식은 영수의 이런 말들을 절대 농담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술자리에서 막 하소연할 때도 농담처럼 말하지만 농담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식은 안 됩니다라고 말도 못하면서 본인은 지금 머릿속으로 뺏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싸우기 싫다 이 말은 싸우기 싫으니까 니들이 양보해 그렇게 그걸 바라는 건데 그럼 영식은 어때요? 저런 반칙하고 회방 놓는 영수에게 뺏길 수 없어. 이 기회를 뺏길 수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저 비겁한 영수형이 우리의 사랑을 회방을 놓으려고 영식 관점에서 나는 순수한 시골 총각, 영수형은 비겁한 회방꾼이야. 그러면서 영수가 계속 영식을 긁어.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긁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얘들아 양보해 라고 지시하는 거기는 해요. 그렇게 들렸을 거야 영식은. 저 자리는 내 거다 라고 하니까. 그런 말들. 장유유서 가능하냐? 저 자리는 내 거다. 영수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영식을 긁어버린 셈이야. 그러니까 옥순씨 나오니까 근데 옥순씨는 정작 영철 바라고 있지만 여기서 어때? 여기서 냅다 뛰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두 사람의 대결이죠. 수치는 너희 것, 승부는 우리가 볼 테니 수치는 너희가 맡아주겠니? 그래서 뛰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영수밖에 없어. 수준이 맞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긁히고 경쟁하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어요. 황당해하거나 뭘까 찌질해 보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지. 여기서 진짜 기분 나빠하는 건 영수밖에 없었어. 애들 싸우면 애들끼리나 기분 나쁜 거지. 어른은 그거에 대해서 애들 놀고 있네 이렇게 되지. 그냥 웃겨 하거나 뭐 저렇게 사냐 이러는 거지. 둘이 싸우고 있어. 여기서 느낌표하고 딱 표정이 나오잖아. 뭐야 하면서 앞서가지. 근데 뒤따라오는 사람은 어때? 당장 영우 여유 있어. 영철도 느긋하게 뒷짐지고 그냥 가고 있고. 심지어 상철은 자기가 뒤쪽에서 왔으니까 영호랑 서로 양보하려다가 상철이 그냥 양보하고 상철이 뒤에서 보통은 이렇지. 이런 사람들이 영식 보면서 아니 뭐 저러냐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좀 찌질하구나 하고 거리를 두거나 보통 하나지. 야, 이 새끼 뛰었네? 아씨 나도 뛰어야 되는데. 아, 저 새끼 왜 반칙하지? 너 왜 반칙하냐? 이런 거 영수밖에 없어. 이게 수준이 맞는 거야 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식이 영수한테 계속 긁혔던 거고. 둘이 똑같아요. 그 와중에 딱 붙어 있잖아. 왜냐면 영수가 와가지고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영수 형이 와가지고 야 비켜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영식 관점에선. 그래서 절대 비켜주지 않으려고 여기서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런 거 보니까
더 영호나 상철은 서로 양보하다가 뒤늦게 출발하게 된 거고, 영수는 느긋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쫄려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고 형님인 척하지만 내면은 영식하고 똑같아요. 영식은 그게 보여.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영식은 자기가 가진 내면을 영수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긁히잖아. 야, 부정 출발이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수는. 아, 졌다. 부정 출발이다고. 근데 이런 지적이 영식은 더 또 긁히지. 영식과 영수 둘 다 내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영식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도 옥순바라기라는 말 뒤에서 또 써먹죠. 옥순바라기. 좋아서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가요. 지금 마음이 조급해. 왜냐면 영수가 또 회방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분 좋지? 몇 명 예상했어? 옆에서 영식 씨가 붙어가지고 뭐 기분 좋지 이러면서 옥순에게 가까워지니까 영수는 영수대로 지금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영식한테 달리기 해서 졌잖아. 그래서 계속 공준이 왕빈이 계속 드립을 치는 거야. 옥순 공주와 다섯 난쟁이니 이러면서 그런 난쟁이 취급 받는 거에 이제 영철은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래서 역대급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영식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옥순이가 원석일 때 나는 바로 다가가서 돌직구로 나는 다른 사람 없고 너밖에 몰라. 다른 사람 안 옵혔고 그냥 처음부터 오직 너야. 별 보러 가자. 그때부터는 옥순 바라겠. 물론 다 옥순만 있었던 건 아닌데 영수도 영자랑 데이트하고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있었지만 영수? 아 진짜 뒤에서도 영수가 기가 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바보들아. 지금 옥순이가 너희들 뽑아주겠니? 어쨌건 그건 영식의 생각이고 저 영수는 아까도 부정 출발 실격 어쩌고 했지만 옥순 없으니까 하고 싶었던 비난을 더 해. 웃으면서 하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 너는 실격자라는 거지. 일로 와, 부정출발자. 아까도 부정출발. 여기서도 또 실은 계속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엄청 못마땅해 하고 있어. 투기장이야, 투기장. 어? 가도 올리고 들어와. 나 왜 이렇게 재밌냐? 재미없잖아요, 지금. 아까 긁혔잖아. 겉으로는 되게 여유 있는 척 하지만 실은 그렇게 마음이 넓은 분은 아니죠. 그러면서 막 6인용 테이블 웃지만 정확히 자막에서 급정색했다고 쓰고 너 혼자 시간 뭐 독점하면 안 돼. 그 말은 너 아까도 반칙했고 나중에도 그렇게 반칙하고 그러면 안 돼 라는 뜻이잖아요. 영수가 봤을 때 영식은 반칙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애야. 영식이 영수를 봐도 똑같아. 눈치 없이 끼어들고 회방 놓는 나이값 못하는 형이지. 둘이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뭐 독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조금 좀 부정 출발할 영식에게 미리 경고하는 영수.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은 또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이번 한 번만 이기적으로 했어. 이러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상황도 자존심 상하는 거야. 영식 입장에선. 내가 아니라 영수가 나쁜데. 나는 그럴 만했는데. 근데 또 영식 성격에 위아래 없이 또 막 들이대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장난이야, 농담.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하자고 한 차례씩 시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영식은 당연하죠. 내가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색하잖아. 왜 날 그렇게까지 봐요? 내가 뭐 형처럼 뭐 회방 놓는 사람이야? 영식 생각. 내가 뭐 형처럼 다른 사람 계란말이 하면 같이 가서 뭐 얻어쳐먹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형같이 안 해요. 나는 페어플레이 해요. 아, 당연하죠. 이게 영식. 조금 과한가? 그러니까 또 영식 씨가 정색하면서 아 당연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영수는 또 자기가 또 어른스럽고 또 여유 있는 모습 또 연기해야 되잖아요. 장난이야 농담 이렇게 하지만 영식은 영수가 장난 아닌 거 알죠. 농담 아닌 거 알아. 그래서 지금 둘이서 사이가 이렇게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틀어졌다기보다는 서로 견제한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옥순단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나는 어디에 맞춰야 되지? 이러니까 영수가 엄청 어필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영식이 달려나가면서 자기가 좀 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광수가 안 왔으니까 할 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나한테 맞춰줘. 과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영수랑 영식이 서로 안 보이게 엄청 암투가 있어요. 무슨 뭐 기싸움하고 무슨 이거 궁궐 암투 그런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디테일들이 있어. 여기서 영수가 그럼 나한테 맞춰줘 하니까 영식이 그 말 듣고 입술이 움찔움찔대. 까고 있네. 지금 영식이 볼 때는 영수가 가짜는 거야. 지금 회방에나 놓고 뭐 너한테 올 줄 아냐? 너한테 맞춰준다고? 지금 옥수는 나랑 데이트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영수에 대해서 아 그게 되겠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웃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영수가 영식을 별로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쌓였잖아. 그러니까 옥순 여왕님 미모에 홀렸어? 아니 뭐 당연한데. 그러면서 이제 여왕님이라고 영수가 친 여왕 드립에 옥순이 웃으니까 영식은 또 영수가 한 건 했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머릿속이 이제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지.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나는 좀 데이트 선택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그대로 가자. 남자가 의욕이 꺾여서 시무룩했으면 여자가 매력을 느끼겠냐? 이러면서 영철도 매기고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하고 그러고 있죠. 재고 따지고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막 리스튼 바이 핫빛 하면서 자기 가슴 막 두근거리는 이런 드립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 오빠 왜 이렇게 웃겨?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영식은 아, 지금 저런 악당이 왜 옥순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지? 이러면서 더 정의감에 불타 조급해져. 옥순 씨, 영수 형은 회방 놓는 방해꾼입니다라고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옥순 씨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니까 영수가 옥순이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이런 것들도 실은 영식 입장에서는 짜증나. 이게 왜 짜증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옥순 씨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했을 때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옥순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걸 물어보는 말이 영수 허락하에 물어보는 말이 되거든. 그래서 뭐 쥐가 뭔데 물어보라 말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네가 물어보라면 물어보고 네가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저기서는 영수가 뭔데 물어봐봐라고 하냐? 그것도 일단 웃긴 거고. 근데 지금 영수 씨는 여기서 지금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들을 마치 사회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영수는 승리자야. 영식도 승리자야.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서로 마음속에서 둘 다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상대가 회방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게 아니 옥순이 물어봤는데 왜 자기가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물어보라고 해?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물어봐봐. 그래놓고 또 여기서 진짜 영수도 영식이랑 똑같은 게 나갈 땐 제일 빨리 뛰어가 놓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아까 그 일을 아직도 머리에 기억하고 영식을 긁고 있잖아. 대놓고 긁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에 긁힌 영식이 물론 문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영수가 계속 긁다가 여기서 아까 뛰어간 것 때문에 아까 그 반칙해가지고 내가 옥순 옆에 못 앉았잖아요. 내가 옥순 옆에 못 앉은 게 속이 상하니까 지금 너 아까 그렇게 뛰어가더니 왜 말도 안 하냐? 지금 비꼬고 있잖아. 영수 정도는 정상 범주지. 그치? 그냥 소심한 사람인데 이 뒤에서 터지는 영식의 모습은 정상 범주에서 살짝 벗어나기는 하지.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참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누군가는 저기서 유쾌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거 다시 언급해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도 아까 페어플레이 하라고 했잖아요. 영수에게 긁혀서 하는 거야. 여기서 영수는 이게 민망해. 왜냐면 옥순이 없을 때 너 페어플레이 하라고 이러면서 꼰대 짓을 옥순이 없을 때 하고 싶어. 옥순이 있을 때는 동생들 아우르는 여유 있는 형, 유쾌한 형으로 자기를 코스프레 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영식이 그 코스프레를 깨버리고 있단 말이야. 아까 페어플레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영식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옥순을 보면서 얘기하잖아. 옥순 보면서 아 영식이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하면서 자기는 양반이고 여유 있는 유쾌한 형인데 영식이 중간이 없네? 자기는 너그러운 형인 것처럼 영식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여기서 페어플레이 하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고 아까 형이 말을 페어플레이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눈치 보이느라고 말을 안 하는 건데 하고 지금 나 형 때문인데 형 탓해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욕심이 있어서 빨리 간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영수가 방금 그 말을 한 거야. 네가 너 아까 갈 때는 제일 빨리 가더니 왜 말은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말은 순서대로 하라고 형이 페어플레이 하라면서요. 근데 영수는 마치 자기의 어떤 꼰대짓이 까발려진 것 같으니까 허허 얘는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하고 갑자기 이제 너그러운 척 하는 거고. 근데 영식은 한번 그게 정신줄이 한번 슬쩍 놓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욕심이 있어서 빨리 간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 말은 한마디도 안 하냐. 여기서 영수가 페어플레이 하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라는 거지. 근데 이게 결국 그 영수 입장에서도 영식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을 거야. 왜냐면 저 말은 영식이가 스스로 자폭하는 얘기. 이것만으로도 이미 자폭이거든. 내가 저렇게 이거 뒷얘기는 그냥 뒤에서 끝내야 되는 건데 저거를 꽁안이 담고 있는 영수 다시 언급한 영수도 웃기고 저걸 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는 영식도 웃기고 그래서 아예 그냥 드립이었는데 그러면서 영수는 마치 자기가 그냥 농담하고 여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영식은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영수가 아 오케이 좋았어 멋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영식 씨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야. 영식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의 진실을 그냥 까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번에 그게 팍 터져버린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영수가 아픈 길고양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랑 맞았다. 남자들이 이제야 매력을 뒤늦게 알아봤구나 이러면서 막 남들이 모르는 얘기로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쾌히 그냥 흔형스럽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먼저 왔고 우리는 너희들이 모르는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멋있는 사람 막 이렇게 포장하니까 그러니까 영식은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소심하고 회방 놓고 눈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의욕 넘치는 척하지만 영자도 보고 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식이 봤을 때 영수는 지금 스스로 막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난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는데 하면서 막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실룩. 아까 실룩 할 때도 영수였지. 이번에도 영수지. 영수 얘기만 나오면 가짜는 소리 하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영식은 영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식은 영수가 가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자 많으니까 더 돋보여야겠다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모범 답안 막 하는데 옆에서 영식 웃고 있잖아 지금. 비웃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막 영수가 말이 안 끝났는데도 중간에 막 박수 치면서 아 더? 이렇게 하면서 이 말 기내라는 식으로 돌리고 있지. 영식이나 영수나 둘 다 영악해요. 영악한 면이 있어. 계산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잔머리 수준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막 기대고 싶은 남자를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식이 나는 옥순 바라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번 회차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답변할 때 모든 사람들 당분해서 공통 관심사를 억지로 막 어필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영수 얘기야. 영수가 공통 관심사고 뭐 왜냐면 그 영철은 이렇게까지 어필 안 했거든. 근데 영식 전에 상철은 그 후였고 그러면 영호랑 영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영호는 오늘은 그냥 옥순데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남는 건 영수예요. 이거 영수 얘기야. 그렇게 영수 모습 보면서 이제 기가 찼다는 거야.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영수 때문에 어이가 없으니까 영수 찍어 누르려고 과한 거야. 그렇게 188화. 어제 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제 거 장면으로. 이게 영식과 영수 기싸움의 역사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봐야죠. 영식의 폭주로 이어지는 장면으로 한번 봅시다. 방금 영수가 어필하는 걸 보고 기가 찬 마음으로 지금 자기 차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 차례예요? 저는 옥순 바라기예요. 옥순 바라기예요. 이제 말 듣자마자 영수 표정 구겨지잖아. 영수 표정 바로 구겨지고 추운 겨울이던 제 마음에 봄 같은 설렘을 줘서 따뜻했습니다. 나를 뽑지 않아도 그냥 좋아했던 걸로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오버하는 거는 뭘로도 커버가 안 돼. 이렇게 막 울고 지금 이러는 거는 진짜 이건 아이 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어. 이것까지만 했으면 가장 깔끔했지. 그러니까 이제 옥순도 울지 마세요. 아직 최종 선택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입 틀어막고 이렇게 숨을 죽인 상태. 이때 옆에서 영수가 아까 영수가 말할 때 영식 씨가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비웃음을 참는 것 같아 보였다면 영식이 말할 때 영수는 한숨을 쉽니다. 대놓고 한숨을 쉬어요. 모두가 이제 입 틀어막고 1대1에서 하려고 했는데 방송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1대1에서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할까? 1대1에서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 옥순이 아닌 다른 4명의 남자를 그냥 다 병풍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미세먼지에 마스크 없이 고통받는 느낌이겠지? 지금 이 사운드에 귀마개도 없이 고통받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1대1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는 이유는 지금 영수를 찍어 누르고 싶거든. 그래서 여기서 1대1에 하려고 했던 나의 비장의 무기를 터트리는 거야. 영수, 내가 어떤 마음인데 내가 너보다 내 마음이 더 커. 그러니까 자꾸 최소한 옥순과 내 사이에 회방 놓고 끼어들지 마. 근데 여기는 어떤 심리가 있죠? 영식은 마음이 큰 사람이 그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여기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죠. 본인이 마음이 크다는 건 본인만의 생각이고 또 하나 내 마음이 크다고 해서 상대에게 더 좋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 근데 어쨌건 영식은 누가 더 마음 큰가 그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 내 마음이 더 커라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영수가 그거를 느끼고 회방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영수보다 내가 마음이 더 커. 영수 형은 비겁한 사람이야. 회방 놓는 사람이야. 옥순 그걸 알아줘. 내 계란말이 말이야. 뺏어 먹고 말이야. 이제 저걸 꺼내서 보니까 가사 부는 줄 알고 옥순 씨가 뭐 노래 부르려고 지금 노래 왜 두려워요? 광수랑 차 한번 타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영식이 인기녀 옥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영수랑 영철이 이렇게 등을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수 그냥 등 돌리고 한숨 쉰단 말이야. 무시해버린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빽빽하게 적어왔단 말이에요. 인기녀 옥순
너 마음 복잡할 테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얘기할게. 이게 내 감정을 막 다 쏟아내야 되니까 요약이 안 되는 거야. 저 정도 내용이 나오는 거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든 상대가 네 말에서 어떤 말을 기억할지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어떤 키워드를 남길지를 생각을 못하고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기 바빠. 내가 이걸 다 쏟아내서 더 큰 마음을 증명해야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나보다 적을 텐데 왜 저런 나쁜 남자를 선택하지? 나빠서 선택받는 거 아니죠. 센스 있어서 선택받는 거거든. 본인은 센스가 없어 선택 못 받는 거고. 내 마음속 1위는 옥순이고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는 네가 좋아서이고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으라면 첫인상은 차가운 공주가 됐던 네가 첫날 심신미약이던 나에게 너는 아무 감정 없이 별 보러 가자고 했겠지만 되게 심쿵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수가 하면서 한숨을 그냥 대놓고 쉬거든. 다른 사람은 이제 고개 숙이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영수가 대놓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하죠. 아까 영수가 할 때도 영식이 대놓고 비웃는 실룩실룩하는 표정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죠. 영수가 공주할 때 힘들고 영식이 여기서 오해할 때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50보 100보의 차이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영식이 너무 선을 넘었다. 그건 뭐 바꿀 수가 없죠. 지금 항마력 차원에서 항마력이 필요한 그런 말들은 맞으니까. 여자 선택 0표 받고 짜장면 먹고 데이트 갔다 온 여자들 기다리면서 첫날에만 붙던 별밤 새고 제일 먼저 옮기돼서 따로 얘기해보자고 한 게 너였어. 그때 같이 얘기했던 영호. 근데 지금 얘기하는 영식 씨의 이런 드립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걸 아마 본인은 모를 거야. 내가 심신미약이었고 네가 가자고 해줬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면서 했던 거. 그리고 모두가 이제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해나 씨도 이런 표정 또 오랜만에 보죠. 듣는 사람들 모두 다 고개 숙이고 내가 우연히 뽑은 카드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너였어라는 문구였어. 이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얘기를 좀 하거나 듣는 사람들 지루하지. 옥순 씨도 지루할걸?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좀 전달하거나 계속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옥순 씨도 울지 마라고 벌써 말하는 게 저러다 울겠거니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모든 게 다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재미도 없고 지루한 사람이지.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인데 재미없는 거를 지금 계속 다 예상하게 만들어버리니 이게 영식 씨의 어떤 이 마음이 전달되기가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을 받아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문득 생각나더라. 이게 영식 씨가 이제 자기가 말을 하면서 감정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눈물이 터지고 이게 너무 과해지니까 이 앞뒤의 맥락이나 이런 게 그냥 다 의미 없어졌어. 그냥 영식은 고백하면서 우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영수는 완전히 등 돌리고 있고 첫날 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옥순이의 별들이었다는 거지. 본인만 지금 감동에 젖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막 운단 말이야. 오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죠. 다 당황해. 그러면서 여기서 이 정도로 진심이었던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이경 씨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패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사고 방식이 문제예요. 물론 이경 씨는 패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울기 때문에 내가 최고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문제야. 감정 표현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가장 큰 것도 아닐 뿐더러 감정이 가장 크다고 해서 가장 좋은 애인도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진심인 건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영호 씨는 휴지를 전하죠. 영호 씨는 휴지를 전하고 상철과 영철은 그 감정선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고 있고 영수는 이제 등 돌리고 있고 영호 사람 자체가 좀 다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휴지를 줬고요. 처음부터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힘든 거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영수와의 경쟁. 영수가 자꾸 나 눈치 주고 그래서 힘들었다 이거지. 난 지금 옥순을 사랑해서도 힘들지만 영수가 자꾸 회방 놓고 끼어들어가지고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휴지 주는데 그것도 영수가 휴지 봐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알겠는데 지금 계속 중간에서 영수가 계속 저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수 입장에서는 설명인데 배려인데 이것만 보면 뭐가 뭐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영식이 느끼기에 영수는 계속 이런 식이야. 야, 너 말하느냐? 그러면 옆에서 영수가 그래 말해. 아까 잘 뛰어오더니 뛰어올 땐 제일 빠르더니 말 왜 안 하냐? 이전에도 옥순이 놀리듯이 아이 짜장면 3번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영수가 이게 세 번 기록 세우나? 옆에서 또 그러고
여기서도 휴지를 이렇게 주면 영수가 휴지 받아, 휴지 받아. 야, 옥순 씨가 주는데 감히 네가 안 받고 뭐하냐? 빨리 휴지 받아, 휴지 받아. 지금 영수는 영식의 이런 눈물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옥순 씨가 휴지 들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 게 벌써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야, 지금 영수도. 계속 이 공주님께서 지금 휴지를 주시는데 지금 감히 지금 빨리 안 받고 뭐 하냐라는 거란 말이지. 지금 영수한테 쌓인 게 굉장히 많았지. 앞에서부터 이제 쭉 봤고요. 그래서 눈치 보고 내가 진짜 이러면서 이 눈치는 누구야? 누구 눈치 봤어? 영수 눈치. 영수 때문에 내가 눈치 보고 내가 힘들었다고. 여기서도 처음부터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옥순 씨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요가 아니고 처음부터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눈치 보고 내가 진짜 눈치 봐서 힘들었대잖아. 그러면 영식을 힘들게 했던 건 누구야? 영수야. 여기서 그냥 옥순에 대한 사랑 때문에만 운 줄 알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영식의 맥락을 보면 영수 때문에 지금 긁혀가지고 지금 울분이 터지는 거거든. 물론 100%는 아니지. 물론 옥순에 대한 이 감정이 터지는 게 제일 크죠. 여기서의 폭주는 영수 씨에 대한 이 경쟁 심리가 굉장히 크게 개입돼 있죠.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옥순 씨는 계속 휴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치 보고 내가 더 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일단은 영수고 그 뒤로는 뭐 영호도 있고 그러겠죠. 다른 분들이니까. 근데 이걸 영수라고 대입해 보면 내가 영수 형 눈치 보고 내가 더 하려고 하면 영수 형이 또 자기 자리 뺏기는 줄 알고 그래갖고 그렇게 자꾸 날 눈치 줘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란말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계란말이 그 상황 봤잖아. 영식 씨가 혼자 계란말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그렇잖아도 남이랑 남한테 뭐 나눠주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했던 거는 딱 자기가 해야 되는 말 그대로 그런 소심하고 책임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영식 씨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영수가 옆에서 같이 먹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계란말이 해가지고 옥순 기다렸는데 내가 먼저 기다렸는데 영수 형이 요구르트 먹자고 했는데 그때 영수가 끼어든 거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걸로 우는 것도 웃기고 그걸로 회방 놓고 여기서도 옆에서 계속 깐죽거리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수도 저거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죠. 저런 걸로 삐지는 영수는 삐지는 사람은 맞는데 겉으로는 세상 대인배인 척 하고 싶은 사람이야. 영수는 좀 더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지. 영식은 체면을 중요시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체면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구르트 먹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수형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수형 눈치 보고 영수형 기분 나쁘지 않게 옥순에게 내 마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방금 그 계란말이 영수형이 같이 먹자고 해서 그거 먹었던 것도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삐짐으로 나와 있지. 지금 옆에서도 영수가 계속 깐죽대니까 영식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농담처럼 하면서 영식은 영수가 자꾸 농담이라고 포장하지만 농담 아닌 거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식은 영수가 농담이라고 포장하면서 자꾸 그런 소인배짓을 하는 게 거슬리는 거야. 마치 거울을 보면서 동족 혐오를 하는 거긴 해요. 데이트 선택 때 옥순이라고 뛰어갔을 때 그러니까 영수형이 농담으로라고는 했지만 영수형이 처음에는 농담이 아니었어. 농담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최소한. 둘이서만 티격태격 했잖아요. 근데 영수는 또 겉으로는 허허 하는 대인배여야 되니까 대놓고 티격태격 못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영식에게는 다 보여.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걸 까발려버리고 싶은 거야. 처음엔 농담 아니었어. 영수 형은 나한테 농담으로 그러지 않고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뛰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했고 내가 먼저 계란말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한 것처럼 그렇고 근데 그거는 영식 씨가 오해인 게 영수 입장에서는 그날 자기가 먼저 옥순을 찾아갔잖아. 대화 1번이 영수였어. 영수 입장에선. 근데 옥순이 늦게 왔지. 그런데 영수 입장에서는 내가 1번이니까 내가 1번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네가 계란말이 정도까지 했고 그랬으니까 그 1번 자리를 양보해줄게 였을 거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이 아니었어. 그래서 영수 형이 공평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영수가 이제 미안 그건 미안하다. 뭐 그렇게 이제 계속 영수가 나한테 눈치를 줬다는 거지. 영식 입장에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수가 그거를 이제 그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영식이 잠깐 다 말할게요. 나는 아직 내 하소연 안 끝났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해의식이 있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영식이 나와 비슷한 영수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니 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긁혔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줘야 됐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라는 건데
영식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근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 실은 저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영식 정도로 행동했을 때 힘들지 않아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려 있거든. 근데 영식은 저게 디폴트가 아니에요. 원래 영식의 디폴트는 내가 눈앞에 김치를 맛보고 싶어? 손으로 집어 먹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의 것만 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저런 배려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저게 힘든 거야. 저걸 해본 적이 없고 저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호와 영수의 사이라고 생각해봐요. 스트레스 안 쌓여, 영호 입장에선.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수랑 영호끼리만 둘이서 싸운 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절대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냥 힘들 수는 있지. 저 정도는 아니야. 달려가서 옆에 앉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뒤에서 그러면 상철 같은 경우는 영호랑 둘이서 아니 먼저 가세요. 내가 뒤에 있었으니까 하면서 서로 양보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영호가 막 그래야 되나? 아니 상철이 울면서 아니 내가 아까 나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내가 자리 옆이어서 내가 영호한테 먼저 가라 그랬더니 한 번 양보도 안 하고 그냥 슬쩍 앞으로 가고 막 하면서 막 울어? 어른들은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게 힘든 일도 아니야. 근데 영식이긴 힘들어. 그리고 그 힘들고 그 경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영수. 그러니까 둘이서 이런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옥순과의 대화 시간을 선점하면 다른 사람이 옥순과 대화할 시간은 줄어들고 내가 또 이기적인 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자분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는 또 싫었고. 누군가가 미워할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남의 김치를 손으로 집어 먹어? 미워할 게 두려우면 사람들 뭐 요리도 같이 먹고 좀 그러지? 그래도 좋은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눈치를 안 보던 눈치를 보려니까 힘든 거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막 내가 다 선점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영수가 미운 거고. 그래서 다음 주 예고를 보면 옥순 씨가 나 30분 정도 사람들 알아보고 다닐래 했더니 영식 씨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랑 30분 있어. 이기적이지. 그럼 나는 29분 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하는 사람이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솔직히 잘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이러면서 이제 전설의 자학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자학 연설? 제가 순수한 시골 청년이잖아요랑 실은 같은 맥락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뛰고 더 옥순과 시간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깔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약자니까 이거 좀 더 나한테 배려해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내가 옥순하고 시간 더 보내고 이기적으로 해도 그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게 영식의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깔창도 신고 또 깔창이 보이진 않을까 하면서 깔창 까버려. 깔창 얘기를 토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해놓고 아 근데 깔창 안 높아요. 2.5cm밖에 안 돼요. 별로 큰 거 아니에요. 깔창 얘기를 해놨다가 깔창 또 높지 않다는 걸 또 얘기하고 싶었나 보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깔창을 꺼내서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외적으로라도 좀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배려해주는 게 맞다. 이런 나를 눈치 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하소연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지. 내가 못났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배려해줘라. 내가 눈치 보지 않게 해줘라는 맥락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시각 같아요. 그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깔창 끼고 다니는 북하고 외모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내 진심을 어필해야 돼요. 나 진심이에요. 이 진심만 바라봐줘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진심 바라보게 할 때 회방 놓지 마요. 눈치 보게 하지 마요. 그렇지만 내가 깔짱 있다고 나 무시하면 안 돼. 2.5cm밖에 안 되거든. 3cm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무시하면 안 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사회화 가능하죠. 영식 씨는 이 방송으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배우실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영식이란 캐릭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안경이 계속 내려가면 이거 어떻게 또 영표되면 안 돼 하다가 결국 첫인상 영표가 됐어요. 이후로도 이어진 18분간 이어진 영식의 스피치인데 야, 이거 18분 너무 텀이 있는 곳만 잘라가지고 한 12분짜리 정도로 공개하면은 이거 이제 100만 조회수 나오죠. 그 안경이 내려갔다고 뭘 영표야. 이제 외모 갖고 뭐라고 하기 그래서 안 하지만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안경이 아니에요. 청결함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외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론 영식 씨는 청결하겠지만 청결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 안경 같은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본인도 18분간 얘기를 하고 18분간 지금 뭐 더 점점점 취해하는 것 같아. 미안해, 막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간지 어떻게 지금 터지고 있는지 지금 본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요약을 할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옥순 씨 표정은
아까 김치 볶음밥 해주겠다고 할 때 옥순 씨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됐죠. 정말 딱 경직된 표정이 됐어요. 나는 솔로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나는 그게 다야. 근데 네가 나에게 물었지. 내가 물었지. 나한테 1%라도 마음이 있냐? 1%라도 마음이 있냐? 그래서 네가 뭘 했어? 응? 있다 했잖아. 이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할 이유가 있나? 이게 물론 영식 씨는 공격하려는 말은 아닌데 듣는 사람은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지. 그냥 이 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며. 근데 왜 상대가 1% 마음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해? 처음에 시작이 나는 여기 나와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게 다야. 너를 만났어. 끝. 이러고는 끝이잖아. 본인 말을 바로 지금 반박하는 문장이 돼버렸어. 네가 1% 있다고 했잖아. 응? 이때 1% 있다고 했지. 그리고 1%라고 1% 얘기도 영식 씨가 꺼냈고. 나는 그래서 응? 네가 날 뽑았다 했을 때 세상에 없던 경험을 하게 되더라. 말이 안 나오더라. 어안이 벙벙 시리즈 이게 종지부겠죠? 설마 어안이 벙벙이 여기 이 이후로 또 나오진 않겠지? 이제 영식 씨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1%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표현으로 나. 물론 실제로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네가 1%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말 믿고 너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네가 나 좋아한다며, 나 선택한다며, 그래서 나 이러는 거야. 라고 결국은 핑계거든. 영식 씨 입장에서는 내 혼자 마음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너도 나 좋아한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부담 아니지? 부담스럽지 않지? 근데 이거는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렸어. 왜냐면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나는 그게 다야라고 했잖아요. 그게 단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서 본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물론 이걸로 만족했지만 네가 좋다고 하니 나는 좀 더 욕심을 냈어. 그 뜻일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쓴 책 여기 이제 마음설계의 힘에 수치심 파트가 있어요. 마음설계의 힘의 수치심 파트에서 썼던 그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인간이 수치심을 모르면 자부심도 없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자부심하고 부끄러움은 같은 거니까. 내가 수치를 알 때 자부심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수치스러움은 뭐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뭐 어쩌겠어 하고 부끄러움을 없었던 셈 치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스스로 멋있는 행동을 했을 때 멋있다고 느끼지도 않는 거야. 원래 수치심하고 자부심은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할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키고 스스로가 그걸 어겼을 때 부끄러워하라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그걸 지켰을 때 자부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애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비겁한 짓이나 소심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 마음설계 책에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책이 기억이 나서 그냥 책 홍보하는 거예요. 마음설계 힘은 그 마음에 대한 얘기고요. 어느 심리학자 이 얘기는 약간 대화 스킬이나 이런 거고 그저 한마디는 스몰 토크고요. 알죠? 그냥 홍보한 거야. 그냥 마음설계 힘에 있는 파트라는 거지. 다시 방송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어쩌겠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거를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제가 최근까지 배려를 하다가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배려가 영우랑 비교하면 배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었죠. 영우 씨가 옥순과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도 계속 그 다음에 나 해도 돼? 나 그러면 지금 해도 돼? 근데 영호가 그래서 안 돼. 영호에 대한 얘기도 실은 다르게 전달하고 이러면서 그런 장면을 보면 영식의 배려는 그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영호가 옥순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타서 가고 그리고 옥순이 배고프니까 밥을 해주는 그런 와중에서 영식은 물론 인터셉트를 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 인터셉트를 시도해요. 결국 영식이 느끼는 영수의 모습이나 영호가 느끼는 영식의 모습이나 똑같아.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규칙을 방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영식 씨 인생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배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대한 배려를 한 거야. 지금까지 영식은 영수가 형이고 이러니까 배려를 했는데 이번엔 아니다 해서 안 했는데 그건 영식 씨가 지금 자기가 계속 배려해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 혼자 달려나간 거 배려 아니었잖아요. 영우가 있을 때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나갔다가 7분 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앉아있던 거나 그리고 내가 얘기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나 그리고 이 사람 음식 내가 먼저 맛본 거나 이런 것도 배려 아니잖아. 영우에겐 배려 안 했어. 영식이 했던 배려는 영수에게 계란말이 준 거. 영수가 나한테 꼰대질 했을 때 안 들이받은 거. 그게 영식식 배려지. 그러니까 이 배려 외치는 사람 중에는 배려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공감 외치고 의리 외치는 사람들은 보통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 공감 외치죠.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의리 외치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두려우니까 그래.
자기가 의리가 약하기 때문에 남들도 의리가 약할 줄 알고 의리 외치는 거야. 내가 이 상대에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처럼 상대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서 공감 외치는 거고. 실은 그래서 그게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계속해서 입으로 과할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의 두려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생겼다는 건 뭐죠?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내가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나는 굉장히 배려해왔던 사람이다. 스스로를 다 포장해버리니 변화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영상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내가 이제 이기적으로 하자 했을 때 화산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왜 들었다고 그랬죠? 내가 그동안 영수를 배려했거든. 영수가 계속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 영식은 영수 때문에 터진 겁니다. 화산 폭발의 이유는 영식이 보기에 영수가 너무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이 가짜나서. 가짠다는 표현은 영식 씨가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누구보다 옥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는 걸로 그 1%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다. 나는 1%의 목숨을 건 그런 낭만적인 사랑밖에 모르는 낭만적인 사람. 내 사랑은 너무 크고 1%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다. 근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 작은 별이고 그냥 빛나던 순간이면 충분하다며. 근데 또 1%를 가지고 뭘 또 목숨을 걸어. 그러면 1%의 희망은 어쨌건 살아남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럼 솔직하지 못해? 왜 솔직하지 못한 거에 혼자 취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려? 그런 부분을 잘 들어봐야 돼. 본인은 작은 별로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1%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는 그 옥순의 마음을 얻는 건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옥순과 있을 때는 작은 별로 충분하다. 나는 너를 좋아했던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수도 그렇게 말하거든. 영수나 영식이나 자기 마음 엄청 포장해서 있어 보이게만 말할 뿐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 마음 먹고 싶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싶잖아요. 그거에 솔직해야줘야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너무 잘못 보고 있어.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아니 99%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렘을 느낀 것만 해도 솔로에서 나는 끝났다. 갑자기 또 앞에 논리로 돌아서 이 영식 씨가 두 사람 같아. 두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1%만 있어도 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겠다. 마음을 얻겠다. 설렘을 느낀 것만 해도 나는 끝났다. 작은 별로 충분하다. 안 얻어도 괜찮다. 본인이 지금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까? 지금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물음표가 박히는 거야. 제작진이 봐도 이상하거든. 아니 방금 했던 말이랑 다른데? 안 되더라도 좋았어요 나는. 아니 1%만 있어도 목숨을 건다며. 근데 목숨을 걸어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저도 좋다. 그 말 뜻으로 하는 말 같아. 내가 사랑을 느낀 것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래요. 본인이 후련해진 건 참 좋은데 또 안타까운 거는 그 후련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를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영식 씨 같은 사람의 이미지 애초에 그렇게 막 대단한 브랜딩이 있던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이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영식 씨는 이렇게 폭주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식의 폭주를 받고 지금부터는 이제 폭주 이후의 과정을 한번 좀 봅시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편집본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갈 거고 이 뒤도 실은 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보고 보면 그냥 영식이 혼자 막 발광한 그런 미친놈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맞는데 그렇다고 혼자 갑자기 막 폭주해버린 미친놈은 아닌 거야. 이 뒤에 영식을 해석하면 정말 1차원적 해석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가서 치료받아라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냥 좀 이기적이고 소심한 그냥 평범한 청년 정도지. 평범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근데 아마 영식 씨는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